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제주도도 어,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네, 춥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가 뭐 대학교 때는 뭐 이런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여서 강의라고 하기는 좀 뭐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6살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4년이 됐거든요. 14년이 됐는데 대충 나이는 짐작이 가시죠? 네. 근데 그전에는 제가 나 강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와 관련된 교육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쩌면 이제 그때 제가 그 강의했을 때 그때 더 강의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뭘 좀 배워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그때 부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런 음성 녹음을 하면서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참 이게 그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부족함을 알겠죠. 그때도 분명히 제가 부족했는데 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참 그게 일단 의아하긴 한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할 때 그냥 좀 잘난 척하면서 삶을 살았거든요. 아이 뭐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임했기 때문에 도전도 쉬웠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불안함이 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뭘 해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녹음한 것을 듣다가 안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틀려도 그냥 마무리 짓고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편집을 일단 잘 못합니다. 네, 편집을 못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들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냥 녹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올리는데 요즘에 이제 영상들을 좀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어쩜 그렇게 말들을 잘하실까요? 이런 분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었을 텐데 나는 14년이나 지금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경험은 뭐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 인생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은 도전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도전 앞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든 해도 이렇게 예전처럼 막 자신 있게 일단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한 4, 5년만 4, 5년 전만 돼도 막 12시 이후에 일하거나 아침 일찍 무언가가 할 때, 뭐 지금 하는 거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고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거조차도 한 4, 5년 전에는 일이라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뭐 지금과 같은 이렇게 녹음을 말하는 겁니다. 뭐 제가 진짜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게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에 좀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인 것도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즐겁게 하고 있고요.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1시간 동안 네, 이제 일을 하고, 그래, 남은 일 내일 해. 이러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일은, 그래,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 내일 해. 이제 이렇게 미루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재밌는 일, 좋아하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음성 녹음을 저런 걸 해서 줄까? 왜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이제 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또 녹음해서 드리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뭐 글쓰기, 뭐 컨텐츠 제작 이런 그 카톡방에 그 온라인 스터디 만들어서 제가 피드백을 음성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러니까 말과 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수다 떨면서 말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활동 자체가 제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글은 또 달라요. 글은 뭐냐면 막 아이디어를 얻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글은요. 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그전에 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할 것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은 또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하는 날이었고, 그 컨텐츠 제작자 1기 하시는 분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점심에 그 제가 일하는 곳으로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저는 뭐 그분은 알지만 저희가 또 제주도 마케팅 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오신 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개하는 시간인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말로 안 해요. 저 링크로 해요. 저희 그전에 이제 컨텐츠 제작했던 거 나를 소개합니다. 이런 그 페이지를 작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카톡방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로 안 하고요. 저 링크 3분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글은 이건 것 같아요. 이걸 말로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들어야 되고요. 내 소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도 자, 돌아가면서 소개할게요. 소개가 링크로 와요. 링크 딱 보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파악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글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저희 1편에서는 내가 이것을 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녹음이었다면 지금은 일단 그래 좋아. 나도 디지털 노마드가 될 건데 그 다음에는 나 이제 뭐 먼저 해야 될까? 그래 나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 이제부터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조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의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를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긴 했지만, 뭐 카페는 그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작성을 한 거는 그게 원래 블로그는 아니었고 카페였습니다. 2013년도에부터였어요. 2013년도에 제가 카페에다가 어떤 글을 썼냐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제가 살아온 얘기를 쓰기 시작을 했냐? 정말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낸 과제물을 하지 않고요. 그때 이제 혼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강의한 지가 한 7년, 8년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강의에 대해서 노련해지는 것도 있고 학생들은 좀 자유자재로 핸들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막 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환불해주는 강사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환불해주는 강사는 뭐냐면 열심히 안 해주면 그냥 나가라 그래요. 내 첫날 오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과제물 안 한다 그러면 너 그럼 과제물 안 할 거면 그냥 환불해줄 테니까 오지 마. 네, 그런 강사는 좀 나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강사에서 좋아서 유명한 게 아니라 꼭 환불 받은 애들이 나가서 저를 욕을 해요. 어떤 식으로 욕을 하냐면 완전 황당한 사람이다, 그 사람. 그 강사 완전 황당하고 제가요 과제물 한 번 안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 환불해주고 가라고 할 수가 있냐고 정말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막 제 악플이 막 카페에다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하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과제물 안 했는데 이렇게 환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그거를 보고 저한테 수업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환불을 해준다고? 아, 이 선생님한테 가면 뭐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노이즈 마케팅? 제가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제 강의가 굉장히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내 수업을 열심히 따라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다가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제가 했던 그런 방법들 그리고 제가 외국에서 그런 영어 공부했던 방법들 있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가 꾸준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 외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 외국에서 2년 동안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취업 준비생들을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쓰지 않고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떻게 아르바이트 했냐면요. 제가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가난해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또 쓰게 된 계기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고 나도 김남도 교수님처럼 이런 책을 솔직히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코스프레? 네, 이제 그런 용도로 사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이거는 학생들 보라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가 생각이 달라졌냐면, 내가 맞아.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맞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맞아. 나 대학교 때 이런 꿈이 있었지. 맞아. 나 호주에서 내가 처음에 그 호주에서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게 왜 좋았냐면 너무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사업도 이제 제가 그때는 2014년도였고, 그때만 해도 2013년도, 14년도만 해도 저희 아이가 뭐 2살, 3살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연년생이다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되게 정신도 없었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또 사업도 했었고, 이제 그때 또 사업도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매일매일 맨날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달에 매일매일 그런 내야 되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압박이 그전보다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2살, 3살, 뭐 4살, 뭐 이제 이때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지, 유치원도 알아봐야 되지, 또 위로는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도 이제 여러 개를 사실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손을 댄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없었고 나에 대한 생각할 시간은 오로지 글을 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시간이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보다는 나는 어떻게 살았었지? 나 20대 때는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았을까? 맞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지. 맞아. 나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 저만 힘든 건 아니었겠죠? 네. 아마 제 나이대의 그 여성분들은 굉장히 힘듦을 많이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글 쓰는 시간은 그냥 오로지 그냥 제 삶에 그런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게 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기보다는 내 삶을 그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이제 아마 제 글 보시면 2014년도 이럴 때 저의 뭐 창업 스토리라든가 저의 뭐 해외에 있던 경험이라든가 뭐 저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의 본질을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나의 삶을 좀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제가 사실 이제 그때 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무언가를 도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그리고 뭐 블로그를 2010년도부터는 했지만 뭐 11년도, 12년도, 13, 12년도까지도 제가 블로그에 대한 이런 것들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좀 가치를 좀 잘 못 찾았는데 제가 2013년도부터 이제는 슬슬 알기 시작하고 조금은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저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전부터 이제 저의 과거를 생각을 하고 저의 미래 그리고 나의 그런 목표들을 조금 글로 정리를 하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은 나 지금 뭘 해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아 맞아 나 예전에 방송 댄스 배우고 싶었지. 제가 사실 블로그를 하면서 방송 댄스를 제가 3개월을 다녔거든요. 아 맞다 내가 드럼을 배우고 싶었더랬지. 제가 왜 드럼을 배우고 싶냐면 저희 그 앞에 그 드럼 학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럼 치는 소리가 종종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아, 나도 시간이 있으면 저 드럼을 한번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또 제가 보컬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보컬 수업을 들었냐면, 어, 제가 사실은 제 친한 친구 그 결혼하는데 축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축가를 불렀는데 축가가 망쳤어요. 근데 축가 부르다가 너무 망쳐서 갑자기 저도 애드립을 막 그 축가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어야 되는데 가사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허밍으로 하다가 갑자기 내가 거기서 막 그 개그 코드가 나온 거죠. 자, 뭐 신랑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뭐 춤 한번 출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축가 부르는 그때 막 신랑 신부가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 이런 거예요. 왜냐 가사 까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제 친구는 너 때문에 굉장히 결혼이 유쾌했어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이런 거죠. 앞으로 어디 가서 노래하지 말라고. 자기야, 자기 진짜 노래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왜 내가 자기가 축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결정한 거니까 이런 말 안 했는데, 거 봐, 결혼식 때. 친구 결혼식 망치고 이게 뭐야.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래, 내가 보컬 학원을 다니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보컬을 배워서 내가 노래를 정말 잘 불러야지. 그래서 한 4곡 정도는 내가 녹음을 해서 꼭 가지고 있겠어. 이런 사실 목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표들을 제가 갖게 된 이유는 사실 블로그였어요. 네, 블로그에다가 그냥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물론 로직도 있고 저는 이제 그때는 다 알았거든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블로그의 용도는 단 그런 거. 그냥 나에 대해서 좀 써볼 수 있는 거. 그냥 나에 대해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거였어요. 남편, 아이,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삶,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삶을 지금 조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죄송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근데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편집 없이 그냥 일단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글을 쓰면서도 되게 스스로가 되게 가엾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냥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는 글쓰기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고 이런 이유가 굉장히 힘든 얘기를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나도 분명히 그런 힘든 삶이 있었는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힘든 시간을 좀 극복을 하면
또 이게 또 괜찮고 이런 시간들이 또 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주책인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글 쓰는 게 저에게는 좀 힐링 시간이었고요. 글 쓰는 게 저에게는 좀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조금 힘든 시기를 조금 뭐랄까요? 좀 극복을 하는? 네, 극복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나에 대한 글을 먼저 써보세요. 네,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던져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20대라든가 10대는 좀 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혼 후 이게 상황이 너무 바뀌면서 그러니까 모든 삶에는 내가 없었던 거예요. 네, 내가 없었고 그리고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를 해야 되는조차도 모르고 물론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뭐 부모님도 다 중요한데 정작 나를 돌볼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뭐가 중요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였을까? 자, 내 스스로에 대한 좀 투자하는 시간이 저는 글 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글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고요. 저는 글 쓰는 거 싫어해가지고 대학교도 논술을 보지 않은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저는 논문을 쓰기 싫어서 저는 토익 점수로 대체를 했어요. 그 정도로 글쓰기가 싫었는데 제가 조금은 가장 좀 힘들 때는 뭐 상황이 힘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바쁘니까 나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안에 내가 없는 거? 네. 그래서 좀 나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뭐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네,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아니면 40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글들을 한번 쓰면서 그리고 글을 쓰면서 생각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글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내 스스로를 과소평가 말고요. 좀 과대평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글 쓰면서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그때 내가 이런 것도 했었지. 이러면서 그게 나는 너무 부족해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 나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어. 글을 쓰면서 나의 재능들을 조금 발견한? 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조금 진지하게 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되게 하면서 좀 제가 사실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되게 났고 되게 뭐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막연하실 거예요. 네, 저도 되게 막연했거든요. 막연했는데 또 이렇게 막연함 속에서 또 쉽게도 찾아지더라고요.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뭐 거창한 거 쓰는 거 아니고요. 이런 글은 다 나에 대한 글, 나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30일이라는 한 달은 그냥 나에 대한 시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 디지털 노마드 부자 되기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냥 올릴 거예요. 편집도 안 하고 올릴 건데 간혹 지금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시고요. 그냥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